6장 필요와 자유. 과학기술의 진보에 관한 자동화 이론가들의 설명은 의문스러운 데가 있지만 탈리소성 사회로 가는 길을 상상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자동화 담론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들의 노력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잃고 파탄에 이른 세계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존재로 재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방을 위한 기획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동화 이론가들처럼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해방적 기획이 까마득히 먼 미래에나 실현될 일로 보일 때에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은 목표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런 신념을 쫓아 위험을 무릅쓰며 고군분투했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나치를 피해 망명을 떠나던 1939년에도 목표는 아주 멀리 있었으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시구를 남겼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공고히 뿌리를 내렸으며 분노에 찬 종족민주주의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더 자주, 더 크게 번지도록 부채질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조차 없다. 계획경제는 조잡한 물건만 잔뜩 생산하는 데다 관료제 독재로 변질되기 쉬우며 경제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 복지제도와 케인스주의의 완전고용 정책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탈공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 사이 사회운동가들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맞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지만 기껏해야 파국을 늦추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제는 진정 미래를 요구할 때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미래를 요구할 것인가? 놀랍게도 많은 자동화 이론가가 1980년대 말에 나온 스타트rek의 두 번째 TV 시리즈 스타트렉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더 자유로운 미래에 관한 실마리를 얻는다. 스타트렉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는 원리상 3D 프린터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인 레플리케이터가 등장한다. 이 장치 덕분에 작품 속 인류는 경제적 희소성을 극복하여 화폐와 시장이 없는 세상을 이룩했고 시민이자 과학자인 등장인물들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우주를 누비며 미지의 세계를 용감히 탐험한다. 스타트렉의 세계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설령 완전 자동화가 공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플리케이터 같은 기술이 없는 탈희소성 사회를 구상할 수 있을까? 자동화 이론가들은 생산 장악보다 과학기술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1516년에 나온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오늘날 트랙코노믹스에 이르는 탈희소성 전통에서 오랫동안 탈희소성 사회의 전제 조건으로 여긴 문제를 외면한다. 그 조건이란 최근 자동화 이론가들 대다수가 주장하듯 대가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조직적 협동을 위해 사적 소유와 화폐 거래를 폐지하는 것이다. 자동화 이론가들이 이 같은 핵심 목표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채 탈리소성 사회로 가는 길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완전 자동화가 실현될 것이라 전제하고 대규모 실업을 막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세상을 건설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회를 바꿔야 할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자동화 이론가들의 사고 실험은 정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완전 자동화 경제를 전제한 채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더 자유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끌어낼지 상상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먼저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탈희소성 전통.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의료와 교육,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사회가 구성원 각자의 흥미와 재능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 세상은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하는 개인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 같은 미래상을 현실화하려면 오늘날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까?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되는 세상이란 모든 사람의 열정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차별을 두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자유로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누군가는 평생 쓰레기를 치우거나 접시를 닦고 아이를 돌보거나 전자기기를 조립하는 일만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9세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노예주 제임스 헨리 해먼드가 주장한 대로 일부를 사회의 밑바닥으로 떠밀어 나머지를 떠받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는 필요 노동을 전혀 다른 식으로 할당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동화 이론가들이 과학기술에 희망을 거는 것과 달리 카를 마르크스, 토머스 모어, 에티엔 카베, 표트르 크로포트킨 같은 원조 탄리소성 이론가들은 이 난제를 푸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생산 자동화를 이루지 않고도 탄리소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믿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삶을 분리되어 있지만 밀접한 관계를 갖는 두 영역, 즉 필요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자유시간. 탄리소성 이론가들은 필요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핵심은 필요의 영역에서 비롯한 연대를 바탕으로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다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가 충족되면 각자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마음껏 자기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단,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기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은 분명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우리는 자동화 이론가들의 생각과 달리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유의 영역에서는 사회활동을 하든 고독을 즐기거나 취미활동을 하든 아니면 한 마리 짐승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위에 누워 평화롭게 하늘을 바라보기를 택하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위 인용문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가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남긴 말로 물질적 착취와 그로 인한 존재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암시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모두의 이익이 자연스레 조화를 이룰 것이라거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제적 억압이 먼저 사라질 때라야 비로소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조건 하에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탄리소성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자유의 영역에 달려 있다. 자유의 영역은 인류가 변화하는 인간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원을 빠르게 재분배하면서 새로운 도구와 악기, 회계 방식, 놀이, 기계 등을 발명하는 것이다. 자유의 영역에서 어떤 조직에 참여할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누구도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진정 원하는 일만 하면 된다. 탈희소성 사회는 하나의 중심 계획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에 속한 활동들을 연관지었을 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의 계획들로 이루어진다. 다만 필요란 무엇이고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비롯해 탈리소성 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쟁점은 자유를 찾은 인류가 정치를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한 개개인이 각양각색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일에 집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는 대신 자연이나 사회,
인간의 마음, 바다와 별을 탐구할 것이다. 물질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사람들은 뜨거운 행성에서든 시원한 행성에서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든 풍족하든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 탈리소성 사회의 실현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류는 맨 먼저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되돌리고 식민 지배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이어진 불평등을 보상하는 일에 공동의 자원과 집단지성을 대거 동원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리라는 가정에 기대지 않고도 민중이 중심이자 주역이 되는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다. 70억이 넘는 인류가 기본적인 존엄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된 노동의 굴레에 빠지고 누군가는 그 덕택의 자유를 누리는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은 노동을 다 함께 분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일에 사용할 권리와 능력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그려본 탈리소성 사회의 모습은 탈리소성 사회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되는 여러 시나리오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판단하건대 현재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인류는 결코 탈리소성 사회에 다다를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든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대 수명과 교육 수준, 도시화 정도는 급격히 높아졌지만 그 혜택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조차 많은 대중이 고립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집단으로서의 힘을 잃었기에 가능성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다. 완전 자동화 사회가 희망과 악몽,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는 이유는 자동화 기술이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동화만으로는 탈리소성 사회를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과 의료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함께 나눠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고 일부 산업이 사회화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비로소 자유를 향한 대기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탈리소성 사회로 가는 길은 그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도중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다가올 세상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